이 부분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타일이 오히려 마루보다 뛰어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닥에 평탄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몰탈 작업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시멘트 그냥 붓는 거야. 저 같은 경우에는 타일도 살아봤고요, 원목 마루에도 살아봤고요, 강마루에도 살아봤어요. 자, 그런데 세 개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았습니다. 뉴빌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실 바닥 인테리어 핫 이슈 바로 타일 시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원하지만 과연 타일이 그 기대를 모두 100%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타일의 장점과 단점, 시공 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까지 오늘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뉴빌드. 자, 그럼 먼저 타일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고급스러운 디자인. 타일은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리석 무늬 타일은 마치 럭셔리한 호텔의 거실처럼 멋진 분위기를 만들어주죠. 그리고 두 번째, 내구성과 청소가 용이합니다. 타일은 내구성이 뛰어나며 스크래치에 강하고 물에 젖어도 문제없이 청소가 되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 전도성. 이 부분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타일이 오히려 열 전도성은 마루보다 뛰어나요. 그래서 겨울철에 온기를 집안 곳곳으로 더 퍼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일은 여러 가지 단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 온돌과의 궁합이 썩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온돌 문화죠. 바닥에 엑셀 파이프가 깔려 있는데 반복적인 열팽창과 숙축은 타일의 들뜸 현상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타일이 바닥에서 떨어지거나 균열이 생기는 경우도 너무 흔하게 발생을 하죠. 그러면 그 들뜸 현상 주기가 어떻게 돼요? 그게요, 사실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조금씩 케바케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2년도 채 안 돼서 들뜬 현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한 8년이 지나도 안 생기다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기는 경우도 발생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바닥 평활도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바닥이 평탄하지 못하면 들뜸 현상이 금방이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타일이 들뜸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또 발생을 하냐면 타일과 타일 사이에 이렇게 줄눈이 들어가잖아요. 그 줄눈이 다 탈락이 돼요. 줄눈이 다 빠져버린다니까요. 이것도 상당히 스트레스예요. 뭐냐면 오래되잖아요. 타일이 껐덕껐덕거리면서 유격이 생기니까 이 타일 매직까지 같이 다 빠지는 그런 하자가 생기는데 이게 생각보다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자, 단점 두 번째, 높은 설치 비용.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이어지는데요. 타일 시공 시에는 수평 몰탈 작업이 필수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 수평 몰탈 작업이 뭐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닥에 평탄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몰탈 작업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시멘트 그냥 붓는 거야.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깨끗하게 평활도 작업을 하는 건데 아마 요렇게 이미지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거 이해되세요? 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래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닥 자체가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여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타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닥에 압착으로 딱 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바닥이 평평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평하지 않으면 타일 붙인다 하더라도 나중에 하자로 이어질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바닥을 평탄화 작업시키는 거를 수평 몰탈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초기 설치 비용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넓은 공간일수록 비용이 더 올라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차가운 촉감. 봄이나 가을 같은 환절기에 차가운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맨발로 다닐 때 있잖아요. 그때 차가운 촉감 때문에 너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닥에 타일 깔 때 포셀린을 까는 경우도 있고 폴리싱으로 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포셀린 말고 폴리싱을 깔았을 경우에 우리가 그 바닥이 있잖아요. 바닥에 만약에 슬리퍼 같은 걸 안 신고 맨발로 다니잖아요. 그럼 이게 바닥에 그 발에 있는 그 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광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얼룩덜룩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또 이걸 광을 내라고 또 별도의 비용을 또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고려를 같이 해봐야 됩니다. 사실 단점이 조금 크잖아요, 장점보다.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있죠. 내가 뒤에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쁘다고 생각하고 고급스럽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야, 너네 집 정말 이쁘다라고 할 때 일반 강마루보다는 타일로 설치된 집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우리가 보면 모던한 톤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때 바닥도 그런 타일로 하면 느낌이 훨씬 더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는 이미지처럼 이런 식으로 연출 많이 해요.
자, 그래서 거실 바닥에 타일을 시공을 할 때는 유의사항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바닥의 평활도를 정말 잘 유지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디자인적인 선택인데요. 타일은 다양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지만 공간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벽체, 천장, 바닥 이 세 면이 가장 넓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벽체와 천장은 같은 마감재를 많이 간단 말이에요. 물론 벽을 도장을 하고 천정을 도배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아무튼 두 개의 톤은 거의 비슷하게 간단 말이에요. 거의 똑같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바닥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에 어떠한 타일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공간에 대한 느낌도 완전히 다를 수가 있는데 면적이 크기 때문에 결정장애 있는 분들은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잘 제대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타일은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치 후에 들뜸 현상이 생기면 그걸 감수하고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은 작업자를 불러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물론 1년이 되기 전에는 에이스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1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집을 내가 한 10년 동안 살 거야. 근데 1년 동안 에이스 받고 나중에 9년 동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타일은 그 자체로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온돌 문화에서의 궁합 그리고 초기 설치 비용에 대한 부분 장기적인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과 우선순위에 따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바꿔 이야기하면 너무 이쁜 것만 추구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게 나중에 나한테 얼마나 스트레스를 덜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요즘 있잖아요. 강마루도 너무 이쁜 거 많이 나요. 바닥 같은 경우에 텍스처 있는 느낌 그리고 원목 같은 느낌 이런 거 너무 많기 때문에 강마루도 한번 고민을 잘 해보시고 저라면 저는 원목 마루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야 원목 마루는 하자가 얼마나 많이 나는 줄 아냐 스크래치 얼마나 비싸기만 하고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타일도 살아봤고요 원목 마루에도 살아봤고요 강마루에도 살아봤어요. 자, 그런데 세 개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목 마루가 가장 좋았습니다. 뭐 물론 원목 마루도 그 브랜드 종류에 따라서 가격대 대비 뭐 이런 것들이 퀄리티가 너무나 달라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인테리어 회사랑 잘 상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표님, 네. 저번에 주방 같은 경우 큰 타일 쓴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바닥도 큰 타일을 쓸 수 있어요? 그럼요. 예전에는 600, 600각짜리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600에 1200 그리고 1000 넘어가는 거 1800짜리도 써요. 근데 이게 저는 바닥에 타일이 크면 클수록 평활도 잡기는 더 어려워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욕실 같은 경우에 600, 600각짜리 타일 많이 쓰는데 건설사는 아직도 300, 300각짜리 쓴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물의 기울기 그걸 잡을 때 타일 조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게 유리하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큰 타일수록 바닥 평활도는 더 잘 잡아줘야 돼요. 근데 이쁘기는 확실히 큰 게 좀 이쁘지. 오늘 영상을 보시고 거실 바닥에 타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강마루나 원목마루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넷 맛집 뉴빌드 남경혁 대표였습니다.